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대선 선거운동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조국 혁신당도 압도적 정권 교체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전남도당위원장은 민주당 전남 선대위에 합류했고 일부 당원들은 지역 곳곳을 돌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한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기구인 조국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한 본격적인 선거 연대를 시작한 것으로 조국혁신당 전남도당을 이끌고 있는 서희원 위원장도 민주당 전남선대위에 합류했습니다.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게 된 서 위원장은 압도적 지지를 통한 정권 교체는 진보 진영 공동의 목표라며 새로운 민주정권 창출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내건 기치가 3년은 너무 길다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민주당을 도와서 내란의 완전 진압과 그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당원들은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조국혁신당 여수지역위원회 관계자들이 찾은 곳은 지역의 한 전통시장. 직접 만든 홍보물을 들고 상인과 시민들을 만나며 투표 참여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앞으로도 대면 홍보는 물론 문자 메시지와 SN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선거운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85%의 투표율, 90% 당선을 위해서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지인들에게 25명에게 전화도 하고 지역의 카톡방도 열어서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한편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내일 광양과 여수, 순천과 목포를 차례로 방문해 전남 지역 표심 잡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나흘간 광주와 전남북에 머물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이 후보는 내일 하루 광양과 여수, 순천과 목포를 차례로 돌며 전남 지역 유세에 나섭니다. 16일에는 전북에서 유권자들을 만나고 5.18 전야제와 기념식 일정에 맞춰 17일과 18일에는 이틀간 광주에 머물 예정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등 대선 주자들도 5.18 주간에 맞춰 이번 주말과 휴일 광주에 머물며 지역 유권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내일부터 대선 선거 벽보가 도내 곳곳에 설치됩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6,200여 곳에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사진과 이름, 기호 등이 담긴 벽보를 게시하고 오는 20일까지 후보자의 재산과 병역, 납세와 전과 등의 정보가 담긴 책자형 선고 공보를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전남 선관위는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임의로 훼손, 철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예정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립순천대학교가 올해 개교 90주년을 맞았습니다. 일제강점기 우석 김종익 선생의 기부로 설립한 순천 공립농업학교가 출발점이었는데요. 어느덧 지역의 거점 대학으로 성장했습니다. 순천대는 앞으로 지역민과 함께 교육 플랫폼, 소통과 공유의 장 역할을 다하며 다가오는 100년을 맞겠다는 목표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농업으로 배고픔을 해결하자. 지난 1935년 일제강점기 우석 김종익 선생은 막대한 재산을 털어 순천 공립농업학교를 세웠습니다. 교육운동가의 결단으로 시작한 90년 역사. 국립순천대는 농업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을 거쳐 1991년 종합대학으로 승격해 지역 대표 교육기관으로 자리했습니다. 2년 전 광주 전남 최초로 정부의 글로컬 대학 30사업에 선정되는 등 최근 성장세가 도드라집니다. 순천뿐 아니라 광양과 고흥에도 특화 캠퍼스를 잇따라 설립하면서 지역과 함께 커가겠다는 목표입니다. 국립순천대학교는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숨쉬며 고등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실천과 연결이라는 이름으로 열어가겠습니다. 다가올 100년을 준비하겠다는 대학. 눈앞에 닥친 과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AI 시대까지 맞아
생존을 위한 변화를 끊임없이 요구받고 있습니다. 특히 국립목포대와 통합으로 내년 개교를 목표한 국립의대 설립이 무산되면서 반전 계기를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양대학과 함께 통합의대 설립 공동준비위원회를 조속히 운영해서 27년 개교를 목표로 온 힘을 다해서 뛰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국립순천대는 개교 90주년을 맞아 지역과 접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지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시설을 개방하는 등 열린 캠퍼스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내년 여수세계 선박람회를 앞두고 여수 MBC가 연중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무궁무진한 가치와 특별함을 가진 우리 지역의 섬들을 조명해보는 시간인데요. 인구 감소로 사라져가는 섬을 지키기 위한 기획 보도, 그 첫 순서로 절벽 위의 아름다운 섬마을 여수 광도에 김단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깎아지른 절벽 중턱에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매서운 바닷바람에 대비하기 위해 지붕은 밧줄로 옴짝달싹 못하게 묶어놨습니다. 여수 손죽도에서 섬 사랑으로 환승해 소거문도와 평도를 지나야만 만날 수 있는 섬 광도입니다. 배에서 내린 주민들은 곧바로 큰 포대에 짐을 담습니다. 공중에 설치한 케이블에 포대를 매달아 물건을 나르는 삭도인데 절벽 위 집이 있는 이 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장치입니다. 삭도로 짐을 실어 나르고 나면 이제부터는 가파른 언덕을 직접 걸어 올라가야 하는데요. 길이 워낙 울퉁불퉁하고 가팔라서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탈 수 있는 모노레일은 노후화돼 지난해 고장났습니다. 평균 나이가 70이 넘는 주민들은 위험천만한 길을 매번 오르내려야 합니다. 마을 진입로, 마을 안길, 이 대역가도 못 다니고 이런 길을 열악하니까 누가 안 올라 그러잖아요. 광도의 열악한 환경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삼산면 섬 중에서 유일하게 선착장이 없어 어업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자급자족이 힘들다 보니 주민들은 여수 시내를 오가며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전기와 물탱크도 고민거리입니다. 이 섬 중에서는 최고 도움을 받지 못한 섬이지만은 좀 뭐라 그럴까 해변가에 배만 있으면 충분한 소득으로 올 수 있는 광도는 홍합, 그 자연산 홍합 같은 게 어마어마하게 있어. 그럼에도 인구는 늘고 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4가구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19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섬을 외지인에게 개방한 덕분도 있지만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이 더 많습니다. 자연이 주는 빼어난 절경 때문입니다. 절벽에서 바라보는 탁 트인 남해안 풍경과 노을은 다른 섬에서 만끽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기에 섬살이가 주는 안락함과 이웃 간의 정은 이 섬에 사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같이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그런 재미로 살지 어디가 살겠어 사람이. 최근 6년 사이 국내 유인섬 9곳이 무인도로 전락하는 등 섬 인구 소멸 속에서 반대로 섬을 지키고 있는 광도 주민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편의시설을 갖춘다면 섬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한 번쯤 방문해보고 싶은 아름다운 섬이 될 수 있다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내일은 스승의 날인데요. 전남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이 특별한 감사 콘서트를 마련했습니다. 전남학생문화회관은 오늘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1차 공연에 이어 오는 16일 여수 전남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가수 김기태와 왁스가 출연하는 열띤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학생회관 측은 이번 행사가 전남 동북권은 물론 서북권까지 문화예술기회의 지역적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는 교직원과 지역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주의 한 파크 골프장이 인허가 절차 없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술과 음료 등도 팔고 있어 논란인데요.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나주 영산강 근처 잔디밭 50명가량의 사람들이 모여 27홀 규모의 파크 골프장에서 여가 활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인근에 설치된 이동식 컨테이너와 천막에서는 사람들이 휴식을 취합니다. 하지만 파크 골프장부터 컨테이너, 천막까지 모두 불법입니다. 본래 이곳은 축구장으로 조성됐는데 한 사업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파크 골프장으로 만든 겁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버젓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호회 회원들은 불법인 걸 알면서도 이용합니다. 그럼 이 회원들을 또 다 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른 데서 온 사람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 네. 나주 사람은 다 알지. 업주는 무단으로 파크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관리비 명목으로 2,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파크 골프장 자주 이용하셔요? 네. 몇 년 이용하셨어요? 3년. 뭐 얼마예요 여기는? 1인당? 2,000원. 또 천막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술과 음료수 등을 팔고 있습니다. 지난 3년여 동안 적어도 수천만 원의 부당 이익이 추정됩니다. 멀쩡한 체육공원이 파크 골프장으로 바뀌면서 농구장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 노상 방류와 쓰레기 문제 등 민원도 빗발칩니다. 한가지 오줌 싸. 그래가지고 음식물도 나가서 먹어야 되는데 싸가지고 와갖고 여기서도 먹고 여기서도 못 먹고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거요. 눈살 찌푸는 일이 많아. 모든 시설물이 불법이지만 업주는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입니다. 본인 사비로 만들었고 조만간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초기에 파크 골프장을 만들면서 나주시가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법이고 뭐고 나는 이제 지금 버린다는 땅을 갖다가 내가 그 해갖고 내 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사람들 이거 오고 운동하니 만들어줬다고. 파크 골프장을? 네. 좋다고 전부 다 환영을 하더만. 불법 파크 골프장에 대해 나주시는 행정 조치를 취했지만 업주가 이를 듣지 않았다며 사실상 불법 영업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천 조명 허가를 받지 않고 파크 골프장을 조성한 것은 엄연히 불법이라며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바로 잡아가지고 제대로 된 절차 순서대로 진행을 해서 문제없이 이제 뭐 최종적으로는 뭐 대집행이라든지. 나주시는 다음 달까지 불법 시설물을 강제 철거하고 업주 등을 상대로 형사 고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80년 5월 학생들의 거리 행진이 시작됐던 5.18의 진원지 전남대학교에서 5.18을 기리는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대규모 행사는 개교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해마다 5월이면 독재 타도가 울려 퍼졌던 전남대 5.18 광장. 오늘은 학생들이 함성 대신 붓을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힘을 모아 그려낸 그림에서 강조되는 문구는 민주주의와 자유. 8, 90년대 선배들이 민족과 통일을 주장하며 캠퍼스 곳곳에 그려놓았던 벽화를 요즘 감각에 맞춰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뭐 북한 관련 얘기라든지 뭐 통일, 뭐 독재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현재 청년 세대들은 아무래도 조금 멀게 느껴지기도 하고 조금은 오히려 조금 반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뭐 전남대학교라는 표현으로 바꾼다든지. 바로 옆에는 헌혈 행렬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현재의 세대들은 45년 전 항쟁의 의미를 되새기며 기꺼이 팔을 걷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5월이구나 하면서 상기시키면서 헌혈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다 헌혈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5.18 기념으로다가 개교 이래 처음으로 5.18 주간의 대규모 행사를 마련한 전남대학교는 민주화 성애와 항쟁 기간으로 분류해 5.18을 축제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80년 5월 민주화 성애가 열렸던 16일까지는 캠퍼스에서 헌혈과 벽화 그리기, 5월 영화 상영 등의 행사를 이어가고 항쟁 기간인 17일에는 정문에서 금남로까지 행진에 나서 전야제에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과거를 기리고 또 미래 세대에게 5.18의 정신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그런 장을 만들자.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5.18 기념 행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또 5.18 당일에는 80년 5월의 주역들이 모교를 방문하는 행사를 열고 45년 전 5.18의 의미를 되새겨 나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재환입니다.
조금 덥게 느껴졌던 오늘과 달리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전남 동부권은 아침 최저 기온이 15도에서 16도 사이, 한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2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 바다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내린 비는 오후에 잠깐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모레 다시 내리겠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여수시 남면 연도 인근 해상에서 길이 5m의 밍크 고래가 정치망 어선에 걸려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발견한 선주는 발견 즉시 신고했고 해경의 조사 결과 고래 외형에는 작살이나 포경총 등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고래류는 법으로 보호받는 해양생물로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혼획되거나 폐사한 고래류를 발견한 즉시 해경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수시가 지속가능한 수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어패류 종자 방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수산자원 감소에 대응하고 어업인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지역 특성과 어업인들의 희망 품종을 고려해 돌돔과 볼락, 전복 등 7종의 어패류 종자 136만여 마리를 최근 돌산읍과 화정면 일대에 방류했습니다. 여수시는 수산자원 보전을 위해 해마다 어패류 종자 방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도 사업비 8억 원을 들여 오는 10월까지 방류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남도가 연안에 밀집된 어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연안어장 재배치 사업에 35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번 사업에선 기존 양식장의 위치와 바닷물의 흐름, 해저 지형 등을 고려한 해왕조사를 실시해 최적의 양식장 재배치 도면을 작성하고 오는 2026년과 2027년 면허 양식장 이용 개발 계획에 반영해 면허 양식장의 위치를 단계적으로 조정합니다. 전남의 바다 양식장 면적은 12만 500여 헥타르로 전국의 75%를 차지하고 있지만 과밀된 양식장이 어장 환경 악화와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산업인력공단과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들의 성장 지원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오늘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지사와 MOU를 체결하고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들에 대한 입주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지원,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등 전문 인력 양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은 모두 69개사이고 지난해 항만배후단지 처리 물동량은 131만 TEU로 역대 최고 물동량을 달성했습니다.